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오늘도 CP 시스템 운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전번 강의에서 HOH니 암모니아 사이클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은 전번에 HOH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려 암모니아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모니아 사이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각각의 NH4, OH 이온 형태의 양이온과 음이온 교환 수지의 음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이 NH4 형태고 그 음이온은 OH 형태의 이제 수지로다가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이온 교환 수지가 나트륨보다가는 암모늄에 대한 친화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K 값이 0.7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제 아모니아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HOH 사이클은 그 나트륨보다가 암모늄이 이제 손유되기 때문에 수지에 나트륨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암모늄으로다가 대체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 들어올 때 물속에 있는 나트륨과 소디움과 그다음에 암모늄이 같이 있게 되면은 그 이온 교환 수지가 나트륨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암모늄 이온이 더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이 나트륨을 밀어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그림이 잠깐 나오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암모니아가 돌파 당시 수지에 나트륨이 거의 없으면은 그 이제 블리프라고 하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뒤쪽에 이게 블리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블리프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지에 나트륨 이온이 다량으로 존재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트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보중치를 하지 못하게 되죠. 허용 NA 농지를 이제 초과해서 그 시스템이 형성이 안 되게 된다. 그래서 보통은 암모니아 사이클보다는 HOH 사이클을 이제 주로 반해서 암모니아가 누출이 되게 되면은 재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사이클에 이제 아주 저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HOH 사이클이라는 것은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은, 여기 지금 암모니아가 누출되면 바로 이제 소디움이 그 다음에 누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 재생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재생 효율을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제 오랫동안 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그 양이온 교환 수지의 재생이 아주 완벽하게 돼가지고 소디움이 거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암모니아 사이클을 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누출이 이렇게 됩니다. 되더라도 어차피 암모니아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의 콘덴세이트 쪽에 그 계통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암모니아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약품량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재생을 할 때 소디움 이온이 거의 없이 거의 완벽하게 재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HOH 사이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NA 이온이 얼마나 허용되느냐, 이렇게. 그 나트륨 이온의 한도가 보통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1ppb 이하로다가서는 이제 보통 처리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소디움 이온의 수지가 0.2%를 초과해서는 안 되죠. pH가 9.2인 경우에 막 9.6이나 이렇게 되면은 뭐 0.0 몇 %까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99.8%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시비하니까 아주 이게 재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 수치가 pH 값이 높을 때는 NA 사항이 훨씬 이제 높다. 그리고 CL 한계도 1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1 ppb일 경우에 pH가 9.2일 경우에는 CL 이온이 재생, 그러니까 3.5%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NH4OH 작업에서 0.2라든가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HOH 사이클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이온 교환 수지에서 재생 레벨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HOH CPP 운영 구단에서는 보통 NaOH가 130에서 180g, 보통 한 160g 정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암모늄 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플랜트에서는 이보다 이제 암모늄 형태는 훨씬 더 재생을 시비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콘덴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콘덴서에서 바닷물이 리크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특히 CL 이온이 높은 냉각수 플랜트에서 응축기의 누출이 발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CPP에서 CL 이온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처리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재생 레벨이 500g으로도 CL 수지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L 이온을 수지에서 재생하기 전에 완벽하게 재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NaOH를 거의 무한대로 막 집어넣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플랜트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황산으로 다가서 S4로 다가서는 CL 이온을 먼저 밀어내고 그 다음에 NaOH로 재생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파렉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정을 가지고 하는 공정들인데 이런 공정들도 있습니다. CL 함량이 낮다는 의미는 양질의 NaOH 재생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NaOH를 보통 이제 만들 때 약간의 NaCl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NA 성분이 그래서 그 CL 성분이 100ppm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음이온 교환 수지를 재생하는 약품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품도 NaOH 약품도 순도가 높은 약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이온 교환 수지는 보통 황산으로 재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통 한 160g 정도 많이 쓰는데 황산을 한 160g 정도로 그러니까 이온 교환 수지 1리터당 황산 160g 정도 150에서 250g인데 160g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염산과 재생하는 경우에는 염산을 가지고 재생하는 경우 CPU 운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교차 오염이 일어나거나 말기 때문에 이 CL 이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부 발전소에서 암모늄 형태에서 CPP를 가동하고 CL을 잘 모르트지 않는 경우에는 CPP 유출물에서 적정량보다 높은 CL-이온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년 내에 터빈 브레이드가 응력 부식 규정을 해서 브레이드가 이제 막 쇄조에다가 날아가는 이런 이제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보일러 튜브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부식이 발생되는 고장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염산보다는 황산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PP 시스템에서 실리카는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그러니까 실리카는 보통 pH가 높아지게 되면 같이 누출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사이클에서는 실리카를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리카가 있는 경우는 암모니아 사이클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덴서가 누출되는 경우, 근데 응축기에서 누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암모늄 형태의 운전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같이 CL 이온과 CL 이온은 Na 이온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발전소의 그가 개통에는 살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축기가 누출되면은 누출이 멈출 때까지 HOH 형태로 작동을 해서 CL과 Na 이온을 아주 그 낮은 상태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상태로 운전하는 동안 빨리 이렇게 응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리를 해서 이런 누출을 리크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모니아 사이클에서 CPP 시스템을 운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외부 재생, 이온 교환 수지의 완벽한 분리, 다량의 재생제 및 신중한 재생 절차를 통해 완벽하게 설계된 CPP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CPP 시스템은 아모니아 사이클보다는 HOH 사이클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이나 일본에 아주 그 운전을 잘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 사이클을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CPP 시스템에서 이제 성능 저하 부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양이온 교환 수지가 이제 그 계통 내에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드라진을 많이 쓰는데 하이드라진이 이제 산소와 반응해서
과산화수소가 되면서 이 과수가 이제 그 산화구리라던가 이런 그 전이금속에 의해서 이게 양이온수지를 이제 산화시켜 가지고 이전에 이온교환수 시스템에서 양이온수지가 산화가 되게 되면은 그 이제 보통 그 하이 모레큘러 웨이트의 그 설포닉 설포닉 액시드라고 하는 그 스타이렌 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고분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산화가 돼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MR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클 부서져 가지고 파티클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CPP 시스템에서는 수지가 상당히 그 선정하는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HMW 그러니까 하이 모레큘러 웨이트 폴리스타이렌 설포닉 액시드가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음이온교환수지가 그 유기물을 잡는 이제 성능이기 때문에 이게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잡습니다. 잡으면서 이게 이 음이온교환수지의 성능을 저하시켜 가지고서는 트팀 제너레이터에서 불순물 농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을 저하하는 것을 대책으로다가 그 수지가 그 이제 산화에 좀 강한 것은 우리가 디비닐벤젠 퍼센테이지가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 수지는 8%, 10%인데 한 12에서 14에서 16% 정도 이제 고가교도라고 하는데 디비닐벤젠가 높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산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좀 이게 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교도가 높은 것을 이제 쓰거나 이제 젤 타입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캐파티가 이제 보통 디비닐벤젠 퍼센트가 높게 되면은 이제 캐파가 좀 높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이온 교환 수지 특히 양이온 교환 수지는 그 디비닐벤젠 퍼센트가 높은 14에서 한 16% 높은 수지를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양이온기에서 이제 그 과산화수소가 이제 그가 하이드라진이 이 과수와 반응을 해서 그 이제 산화성 물질이 생성되게 되면은 양이온교환 수지가 그 이제 어택을 받아가지고선에 PSA가 폴리설포닉 액시드 같은 경우 이런 것이 폴리스타렌 설포닉 액시드가 이제 그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것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대부분 설포네이트 이제 그 설포닉 액시드이기 때문에 황산 이온들이 이제 스팀되는 때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음이온교환 수지를 이제 오염시켜 가지고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음이온교환도 위크베이스가 되고 이제 CL 이온이 누출돼 가지고 스팀 제너레이터 CL 이온이 증가돼서 스팀 제너레이터의 건전성을 유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려도 하이드라진이 카파나 이런 게 돼가지고 이제 그 과수가 사실은 이제 일어나고요. 이 과수가 이제 뭐 철분이라는 것 같은 OH 라디칼이 생성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이온 변수를 산화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상당 부분 계통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CPP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